사계절 모두 안전에 대한 경각심이 있어야 되겠지만 겨울이고 또 설 연휴까지 앞둔 지금은 특히 더 안전에 신경을 써야 하겠죠. 한 달에 한 번씩 마련되는 특별 코너 119와 함께하는 테마기획 안전한 도시 행복한 시민 대전시 소방본부 119 종합상황실 이선영 반장과 이 시간 함께합니다. 어서 오세요. 네, 안녕하세요. 네. 소방본부 이선영입니다. 지난주에 이 한파가 몰아닥쳤는데 참 이 구급대원분들도 고생 많으셨겠어요. 그렇죠? 네, 구급대원뿐만 아니라 네. 저희 또 소방대원들도 네. 그 한파 관련 신고가 많았기 때문에 그렇군요. 굉장히, 자, 이번 달 사고 현황 한번 정리를 해볼게요. 네, 새해 첫 달을 맞아 119 종합상황실에 접수된 신고 건수는 총 24,831건이었습니다. 그중에 화재 신고가 380건, 구조 520건, 구급이 5,100건이었고 기타 안전 관련 신고가 2,100여 건이었습니다. 인명피해는 부상자 7명이 발생했고 재산피해는 총 2억 6,100만 원이었습니다. 안전 관련 신고가 2,000건이 넘었군요. 한파 때문에 신고가 좀 많았던 것 같아요. 그래요. 자, 교통 상황이 좀 들어와 있어서요. 잠깐 전해드리고 이어가겠습니다. 보문호 부사사거리에서 보문산 공원 오거리 방향 교차로 안에서 승용차간 추돌 사고 발생했습니다. 이택범 통신원의 제보였습니다. 이번 달 사고 현황 정리를 해봤고요. 주요 사고 소식 한번 들어보도록 하죠. 네, 우선 지난 6일 오전 10시 54분경에 대덕구 오정동의 한 주택에서 거주자가 휴대용 가스레인지에 불을 켜는 과정에 주변에 있던 가연물질에 불이 옮겨 붙어서 화재가 발생했는데요. 240여만 원의 재산 피해와 함께 60대 남성 한 분이 양쪽 어깨와 손등에 화상을 입고 병원에 이송됐습니다. 또 15일 오전 11시 38분경 서구 도마동의 화장지 및 기저귀의 원료를 만든 공장에서 용접 작업 부주의로 인해 화재가 발생해 3천여만 원의 재산 피해가 발생했고요. 또 바로 며칠 전인 25일 저녁 8시경엔 대덕구 덕암동의 한 빌라에서 방화에 의한 화재가 발생해 3명이 연기 흡입 등 부상을 입어 병원에 이송됐고 네. 3천여만 원의 재산 피해가 발생하기도 했습니다. 그래요. 그리고 요즘에는 뭐 눈이 많이 내리고 또 기온이 급격히 떨어지면서 고드름을 제거해달라는 그런 네. 신고도 많이 늘었다고 들었는데 이 소방대원들의 도움이 닿지 않는 곳이 없는 것 같아요. 그렇죠. 시민의 안전이 위협을 받는 일이라면 대부분 출동한다고 보시면 되는데요. 예전에는 처마 끝에 달려있던 고드름도 이렇게 떼어먹기도 했었잖아요. 네. 지금은 건물들이 다 고층화가 되면서 높은 곳에 매달려 있는 고드름이 하나의 흉기가 되어버렸습니다. 네. 그래서 떨어지는 고드름에 의해서 사람이 다치고 심지어 생명까지 위협을 받게 되다 보니까 고드름 제거 요청 신고를 받으면 저희가 신속히 출동해 제거를 해드리고 있습니다. 뭐 이런 부분까지 출동을 하게 된다면 정말 굉장히 바쁘게 보내실 텐데 보통 하루에 몇 건 정도나 신고 전화를 받으세요? 네, 지난해로 비교를 해보면 저희 대전 소방본부 119 종합상황실에 접수된 전화는 총 47만 7,782건이었습니다. 네. 이거를 365일로 나눠보다 보면 하루에 1,308건이라는 수치가 나오는데요. 이는 대전시 인구 3명당 1명 정도가 119에 도움을 요청하신 셈이라고 보겠습니다. 3명당 1명 정도로 가니까 정말 많은 그런 수치예요. 그런데 이 중에 급하지 않은 경우도 있는 게 문제잖아요. 그렇죠. 네. 지난해 구급출동 현황을 분석해 본 결과 전체 이송 환자가 4만 7천 830명 정도 되는데요. 네. 이 중에 약 30%에 해당하는 14,700명 정도가 응급 환자가 아닌 것으로 조사됐습니다. 즉 구급차를 타고 응급실에 가지 않을 정도의 환자가 28.2%였고요. 아예 응급실 진료가 필요 없는 분들도 1.3% 정도에 해당됩니다. 이런 경우는 굉장히 허탈할 것 같아요. 그렇죠. 네. 하지만 네. 그 구급차로 이송할 수밖에 없었던 이유, 환자 상태가 위급하지 않은 걸 분명히 확인했는데도 그런 이유가 분명히 있죠. 그렇죠. 이제 구급대원은 이제 악성 민원 제기가 또 우려되니까 네. 비응급 환자에 대해서 이송을 거절을 꺼려한 것도 사실인데요. 하지만 응급 상황이 아닌 분들이 119 구급차를 남용할 경우 정작 생명이 위급한 환자에게는 이 구급차를 이용 못해 어려움을 겪어서는 안 되기 때문이죠. 이제 앞으로는 단순 외상이나 단순 감기 등 비응급 환자의 경우에는 구급차 이송을 거절하고 또 허위 신고를 하는 경우에는 과태료까지 부과한다는 방침입니다.
있습니다. 또 국민안전처에서는 응급실로 이송한 환자 중에 응급실 진료 기록이 없는 환자, 뭐 예를 들어서 집 근처 병원까지 가가지고 진료를 받지 않고 귀가를 한다든지 그런 경우도 있었나요? 있죠. 또 아. 상습적으로 119를 신고를 하고 병원을 갔는데 응급실 진료 기록이 없는 분들에 대해서는 허위 신고자로 간주해서 과태료 200만 원을 부과하는 법령을 개정 추진 중에 있는데요. 성숙된 시민의식을 보여주셨으면 감사하겠습니다. 그 구급차를 택시처럼 이용하는 그런 분들도 있다는 그런 얘기네요. 네네. 예. 자, 앞으로는 이런 일이 좀 사라졌으면 좋겠습니다. 다음 소식은요? 네, 지난해 4월 부산의 한 중고차 매매 단지에서 발생한 화재 사고 기억나실 텐데요. 그때 차량 570여 대가 불에 타 수십억 원대의 재산 피해가 있었습니다. 우리 대전 지역에도 신대동과 월평동, 복용동 등 대형 중고차 매매 단지가 몇 군데 있는데요. 자동차 매매 단지 특성상 수천 대의 차량이 한꺼번에 주차돼 있기 때문에 화재가 발생하면 피해가 클 수밖에 없습니다. 또 소방 차량의 진출입로가 협소하기 때문에 원활한 현장 활동도 어렵고요. 중고차 매매단지에 가본 분들이라면 다들 공감하실 텐데 정말 화재 예방에 각별한 주의가 필요하겠습니다. 네, 그래서 저희 대전소방본부에서는 중고차 매매 단지에 대해서 특별 소방 안전 대책을 추진하고 있는데요. 네. 우선 업체 관계자와 경비 인력에 대해서 소방 안전 교육을 실시하고요. 모닥불을 피우거나 쓰레기를 소각하는 행위 등은 금지하고 또 자동차 전시장에 소화기함을 설치해 유사시 초기에 화재를 진압할 수 있도록 하고 또 소방 차량 진입로 등 소방활동 공간을 확보하도록 노력하고 있습니다. 자, 이제 며칠 있으면 가족이 함께 모이는 설 명절입니다. 소방본부에서도 시민의 안전을 위해서 많은 일들 계획하고 계시죠? 그렇죠. 저도 어렸을 땐 설날이 참 좋았는데요. 세뱃돈 때문에. 그렇죠. 세뱃돈도 받고 또 친척도 만나고 네. 맛있는 음식도 먹고. 근데 이렇게 즐거운 날 재난사고가 발생하면 안 되겠죠. 네. 그래서 저희 대전소방본부에서는 세심하고 철저한 안전대책을 추진하고 있습니다. 우선 전통시장과 백화점, 영화 상영관 등 화재 발생 시 대형 인명피해가 우려되는 대상에 대해서는 화재 특별 경계 근무를 실시해 24시간 화재 예방 감시 체제를 가동할 예정이고요. 또 터미널, 대형 마트, 찜질방 등 다중이용 시설 130개소에 대해서는 이미 소방 특별조사를 마쳐서 불량 시설에 대해서는 조치 완료했습니다. 또 많은 귀경객들이 몰리는 대전역과 서대전역, 복합터미널에 119 구급차를 전진 배치해 응급환자 발생 시에 신속한 응급처치를 실시하도록 하고 또 연휴 기간 동안에 당직병원 문의가 굉장히 많거든요. 네. 저희 119 종합상황실에서도 당직병원 안내 및 약국 안내, 응급처치 지도를 할 수 있는 상담 인력을 추가 배치할 계획입니다. 네. 자, 마지막으로 명절 연휴 기간에 저희가 알아둬야 될 안전상식도 짚어주시죠? 네, 명절에는 보통 많은 음식을 장만하는데요. 네. 그만큼 화재나 화상 위험에 대비를 해야겠습니다. 특히 휴대용 가스레인지에서 음식을 하실 경우에는 넓은 면의 찜통이나 후라이팬 사용은 열기가 직접 가스통으로 반사되기 때문에 위험하니까 주의하셔야 하고요. 또 많은 분들이 고향 방문을 위해서 며칠간 집을 비우실 텐데 가스밸브와 전기코드 확인은 물론 문단속도 꼼꼼히 하시고요. 또 차량의 타이어 점검도 미리미리 해보시면 좋겠습니다. 그리고 또 하나 차가 많이 막힌다고 해도 소방차나 구급차에 길을 양보하시는 것은 절대 잊으시면 안 되겠고요. 네, 알겠습니다. 오늘 말씀 잘 들었습니다. 감사합니다. 네, 감사합니다. 네, 지금까지 대전시 소방본부 119 종합상황실 이선영 반장이었습니다.